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살에 콜라를 팔아 5센트를 남기던 소년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도 아침은 맥도날드에서 해결하는 남자가 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워렌 버핏,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본 이름입니다. 11살에 생애 첫 주식을 샀고 94세 4만 명의 기립박수 속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60년을 시장이 2배로 달렸고 그리고 평생 단 한 번의 매도를 후회했다고 말했습니다. 5센트와 200조 원, 그리고 그 후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끝에는 버핏이 60년 동안 지킨 투자 원칙을 구독자분들에게 한 권으로 정리한 전자책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5년 5월 오마하. 매년 봄 이 조용한 도시에 전 세계에서 4만 명이 날아옵니다. 한 노인이 주주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걸 들으러요. 사람들은 이걸 자본주의의 우드스톡이라고 부릅니다. 이날 94살 버핏은 60년 만에 처음으로 무대에서 내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박수를 이해하려면 95년 전에 오마하로 돌아가야 합니다. 버핏은 최악의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대공황이 미국을 덮친 1930년. 아버지는 직장을 잃었고 어린 버핏은 돈이 없다는 게 뭔지 보며 자랐습니다. 괜찮다. 아버진 곧 다시 일을 구할 거야. 6살에 콜라 장사로 돌아가 보죠. 6병 묶음이 25센트, 낱개로 팔면 병당 5센트, 다 팔면 30센트, 5센트가 남습니다. 수익률 20%, 6살짜리가 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11살 버핏은 누나와 함께 생애 첫 주식을 삽니다. 주당 38달러. 사자마자 27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누나는 학교 가는 길마다 내 돈 어떡할 거냐고 묻죠. 누나,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돌아올 거야. 주가가 40달러로 돌아오자마자 그는 팔아버립니다. 한 주에 2달러 벌고 안도했습니다. 그 주식은 그 뒤로 2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80이 넘어서도 버핏은 이날을 이야기했습니다. 조급함의 값이 얼마인지 11살에 158달러짜리 수업료로 배운 겁니다. 그때 팔지 말았어야 됐는데. 소년의 돈벌이는 상상을 좀 넘어섭니다. 경마장에서 버려진 막건을 주워 확률을 분석하고 그걸로 경마 정보지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14살엔 소득세 신고서를 직접 냈는데 자전거를 경비로 넣겠다고? 자네 몇 살인가? 14살입니다. 신문 돌리는 데 쓴 자전거니까요. 신문 배달에 쓴 자전거와 손목시계를 경비로 공제했습니다. 그의 나이 14살입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지금 돈으로 1억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인생 최대의 행운이 찾아옵니다. 하버드에서 떨어진 겁니다. 낙방한 청년은 책 한 권을 만납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시장은 조울증 환자다. 들뜬 날은 비싸게 부르고 우울한 날엔 헐값에 던진다. 그의 기분에 휘둘리지 말고 우울한 날에만 살아. 버핏은 저자가 컬럼비아 대학에 있다는 걸 알자마자 그곳으로 달려갔고 시장은 매일 다른 값을 부르는 동업자일 뿐입니다. 가격은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얻는 것입니다. 훗날 이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26 버핏은 고향 오마하의 침실에서 투자 조합을 시작합니다.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침실에서요. 그리고 여기서 그의 인생 최대의 실수가 나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망해가는 섬유 공장이 있었습니다. 공장주가 주식을 되사주기로 약속하고는 서류에서 8분의 1달러를 깎았습니다. 지금 돈으로 몇백 원 차이입니다. 화가 난 버핏은 그 회사를 통째로 사들여 경영권을 잡았고 그 공장주는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통쾌하죠. 하지만 버핏 본인의 계산으로 이 하프리 인수는 수백조 원짜리 실수였습니다. 그 돈을 처음부터 좋은 회사에 넣었다면 훨씬 컸을 테니까요. 세계 최고의 투자자도 감정해진 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1959년 버핏은 평생의 파트너를 만납니다. 변호사 출신의 찰리 먼거. 먼거는 그레이엄식 투자, 싸구려 회사를 주워 한 모금 빨고 버리는 꽁초 죽기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 가격이면 싼 이유가 있다고. 그리고 버핏의 방향을 바꾼 한마디를 남깁니다. 그저 그런 회사를 싸게 사느니 훌륭한 회사를 제값에 사시오.
그저 그런 회사를 훌륭한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훌륭한 회사를 그저 그런 가격에 사는 게 낫다. 1972년에 시즈 캔디가 그 전환점이었고 이 원칙의 연장선에서 코카콜라, 아멕스, 애플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버핏의 진짜 엔진이 하나 있습니다. 1967년 버핏은 고향의 작은 보험사를 인수합니다. 사탕 가게보다도 심심해 보이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보험이라는 사업엔 이상한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보험료는 오늘 들어오고 보험금은 한참 뒤에 나갑니다. 비는 먼저 내리고 물은 나중에 빠져나가는 저수지죠. 버핏은 그 사이에 고여있는 돈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이 물의 이름이 플로트입니다. 훗날 학자들은 버핏이 이 구조로 평균 1.7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쌓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놀라셨나요? 검소한 할아버지의 비밀이 레버리지였다니.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돈은 비용이 사실상 없다시피 하고 무엇보다 만기가 없습니다. 갚으라고 독촉하는 사람도 마진콜도 없죠. 버핏의 레버리지는 기다릴 수 있는 레버리지였고 우리의 레버리지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버핏의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장면은 그가 산 순간이 아니라 사지 않은 순간들입니다. 1969년 모두가 미친 듯이 벌던 강세장 한복판에서 그는 조합을 해산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장에서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30년 뒤 더 큰 시험이 옵니다. 1999년 닷컴 강풍. 그해 나스닥이 86% 오르는 동안 버크셔는 20% 떨어졌습니다. 언론은 표지에 대놓고 물었습니다. 워렌 버핏 뭐가 문제인가? 한물간 노인이라고요. 69의 버핏이 시대에 뒤처진 사람 취급을 받은 겁니다. 주주들마저 흔들렸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한 주주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세상이 변했는데 우리만 멈춰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버핏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듬해 봄 거품이 터졌습니다. 수많은 닷컴 기업이 사라졌고 오마하의 사무실은 그대로였습니다. 버핏은 말합니다. 썰물이 빠지고 나면 누가 벌거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알게 된다고. 2008년 세계 금융이 무너지던 가을, 모두가 던질 때 78의 버핏은 뉴욕타임스에 기고문을 씁니다. 제목은 미국을 사라, 나는 사고 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문장이 이것입니다.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6살의 콜라 장사부터 78의 이 배팅까지 원칙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의 하루는 허무할 만큼 단순합니다. 사무실에서 대여섯 시간 읽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60년을요. 그리고 그렇게 쌓은 재산의 99%는 사회로 돌려주기로 서약했습니다. 자, 이제 60년의 성적표를 정산해 볼 시간입니다. 1965년부터 버크셔의 누적 수익률은 550만 %, 같은 기간 시장 전체는 3만 9,000%였습니다. 연평균 19.9%, 시장의 딱 2배. 그런데 이 성적표엔 사람들이 잘 안 보는 뒷면이 있습니다. 버핏은 58번의 해 가운데 39번만 시장을 이겼습니다. 주가가 반토막 아래로 떨어진 해도 있었죠. 그리고 회사가 너무 거대해진 최근 20년은 사실상 시장 평균 수준입니다. 버핏 스스로도 이제는 평균보다 조금 나은 정도일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훗날 한 헤지펀드가 이 60년을 수학으로 해부한 논문을 냈습니다. 결론은 한 줄이었습니다. 행운도 마법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550만 %의 정체는 매년 이긴 천재의 기록이 아닙니다. 지는 해에도 반토막 난 해에도 언덕에서 내려오지 않은 사람의 기록입니다. 100년 전 월스트리트에 하루 만에 지금 돈으로 2조 원을 벌었던 전설의 트레이더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답을 알았지만 자신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쓸쓸한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반대였습니다. 답은 단순했고 그는 그걸 80년 동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큰 현금 복간을 채워둔 채 박수 속에서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그 차이는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버핏 스스로 말했듯 투자에 천재적인 지능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원칙을 지키는 기질, 그리고 시간이라는 언덕을 견디는 힘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인생은 눈덩이와 같다. 중요한 건 젖은 눈과 아주 긴 언덕을 찾는 것이다. 이제 내려갈 시간이군요. 버핏의 60년을 우리가 그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급락장의 밤,
매도 버튼 위에서 떨리는 손에게 버핏이라면 던졌을 질문 3개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떨어진 건 이 자산의 가치인가 가격인가? 두 번째, 10년을 들고 갈 생각이 없었다면 애초에 왜 샀는가? 세 번째, 나는 지금 이 분석에 반응하고 있는가? 남들의 공포에 반응하고 있는가? 3가지 질문에 답이 서면 팔아도 됩니다. 버핏도 틀렸을 땐 팔았으니까요. 답 없이 누르는 그 버튼이 11살 버핏의 158달러였고 누군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퇴근 후에 차트를 공부하는 평범한 직장인 트레이더입니다. 버핏의 눈덩이처럼 저도 방금의 세 질문을 노트 첫 장에 적어두고 제 작은 눈덩이를 여러분과 함께 굴려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전자책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온 버핏의 원칙들, 가격과 가치를 구분하는 방법, 능력 범위를 정하는 방법, 그리고 급락장의 3가지 질문, 직장인이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설명란 확인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인물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